얼굴이 항상 붉어져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 야, 너 뭐 혹시 어제 뭐 술 먹었냐? 왜 코끝이 빨개? 왜 볼이 빨간데 뭐 얼굴에 화장했냐? 이렇게 막 농담처럼 뭐 말하기도 하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굴이 붉은 분들한테는 그런 사소한 농담들이 아주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얼굴이 아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붉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또 어떻게 피부를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붉다는 말은 사실 모세혈관이 크게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혈관은 왜 확장이 되는 걸까요? 저는 사실 얼굴이 붉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누군가한테 뺨을 하나 탁 맞아서 자극을 딱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서 그 부분이 빨갛게 되는 거죠. 또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감을 느낄 때, 긴장이 될 때, 그럴 경우에도 자율신경계의 반응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확장될 수 있죠. 즉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확장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지금은 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웬만한 사람들마다 긴장을 안 하는데, 제가 사춘기 때 좋아하는 여학생 보면 얼굴이 붉어지고 귀가 빨개졌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그것도 일시적이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모세혈관이 정상적으로 누구나 한 번씩 생길 수 있을 정도로 한 번씩 일회성이 아니라 항상 붉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죠. 결국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이 붉어지는 거는 모세혈관이 확장된 건데, 이 확장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가 이것을 홍조라고 말하고 있고, 조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된 대표적인 피부 질환이 주사 피부염이 되겠습니다. 자, 얼굴이 붉어졌다. 모세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고 많이 성장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도하게 성장된 혈관이 레이저를 통해서 파괴되고, 그럼으로써 서서히 혈관이 줄면 우리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점점 피부가 하얗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얼굴이 붉어졌을 때는 과도하게 성장된 혈관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혈관 레이저 종류가 많은데 어떤 게 좋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대표적인 레이저가 595나노미터의 V빔, 585나노미터의 시너지, 532 롱펄스의 XLV 같은 레이저가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저는 붉은색의 에너지가 선택적으로 흡수되게 되고, 그 흡수된 에너지에 의해서 과도하게 성장된 혈관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사 피부염과 같은 홍조일 때는 멍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좀 부드럽게 하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532나노미터의 XLV를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버드 의대에서 XLV와 V빔 레이저를 비교한 논문이 있는데요. 3회 XLV, V빔을 시술했는데 둘 다 효과는 좋았습니다. 다만 3회 치료했을 경우에 XLV는 85% 정도 개선도가 보였고 V빔은 75% 정도 개선도를 보였습니다. 둘이 비교했을 때 XLV가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XLV가 절대 V빔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최소한 혈관 기형 같은 부분에는 595나노미터의 V빔이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얼굴이 전반적으로 붉은 홍조인 경우에는 좀 부드럽게 멍이 들지 않는 XLV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그럼 무조건 레이저만 하면 되나요? 라고 묻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주사 피부염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주사 피부염은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같아요. 염증이 생기면 그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또 혈관이 계속 확장되면 또 염증이 더욱더 악화되고,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레이저를 통해서 과도하게 성장된 혈관을 줄이는 게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염증 자체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독시사이클린, 미노신과 같은 경구 항생제를 일정 기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항생제는 우리가 뭔가 균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요. 그러한 항생제는 부가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독시사이클린을
진료 초반에 보통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시키는데요. 한 달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게 좋겠고, 레이저와 독시사이클린을 꾸준히 사용하다가 병변이 점점 좋아지면 먹는 약을 하루에 한 알, 더 좋아지면 반알 서서히 줄여 나가면 되고, 먹는 약뿐만 아니라 슈란트나 로젝스와 같이 역시 궁극적으로는 염증을 줄여주는 약을 같이 병행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홍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럼 저 레이저를 얼만큼 받아야 되고 약을 얼마나 써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각 선생님들마다 쓰는 방식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쓰는 레이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일단 기계를 사용할 때는 아까 XLV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LDM이라고 해서 피부 장벽을 좀 보호해주는 장치도 같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보통 XLV를 2주, 3주 정도 간격으로 한 5회 정도 하면 상당수 환자가 붉은색이 많이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홍조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레이저는 이제 스탑을 하게 되고, 이후 경구약과 슈란트라, 로렉스 같은 걸로 유지치료를 하게 되는데, 경구약은 일반적으로 2달 이상 먹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점점점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경구약도 아까 말씀드렸죠, 줄이고 나중에 결국에는 국소 도포제를 한 가지만으로 유지치료를 하게 됩니다. 모든 환자들이 슈란트라, 로젝스와 같은 도포제, 경구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 XLV만 사용하면 좋아질까요? 의학이란 게 그렇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홍조가 조금 제한적으로 개선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를 이용해서 얼굴의 홍조가 좋아진 것을 보고한 논문인데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좋아질까요? 자, 보톡스는 아세틸콜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 우리가 보톡스 효과를 내는데 아주 중요한 차단되는 물질인데, 이 아세틸콜린이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보톡스를 사용해서 아세틸콜린을 차단시키면 혈관을 확장하는 조건이 좀 떨어지겠죠. 그럼으로써 혈관이 수축하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한 보톡스는 VEGF라고 해서 혈관을 생성시키는 물질을 역시 좀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는 큰 효과는 아니지만 염증 매개 물질인 서브스턴스 P와 같은 물질들을 조금 억제시켜서 역시 홍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보톡스는 제가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효과는 영구적이진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저 얼굴 홍조 있으니까 보톡스 놔두세요라고 하기에는 옳지는 않고요. 가장 1차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 경구약, 도포제를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제한될 경우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무기로서 사용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료만 하면 될까요? 환자는 그러면 나는 치료 잘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정상적인 분들도 과도한 자극이 되면 얼굴이 일시적으로 붉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홍조가 있는 분들, 주사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내 피부를 약간 아기 다루듯이 조심조심 다루어야 됩니다. 얼굴을 홍조를 유발시키는, 결국 피부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강한 자외선에 의한 노출이죠. 즉, 모든 분들이 어차피 자외선 차단은 잘 해야 되겠지만, 내가 홍조가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선크림 잘 바르셔야 되고,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점심시간 때 밥 먹으러 가는데 막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오늘 테니스를 친다, 골프를 친다, 오늘 축구를 한다, 이럴 경우에 그렇지 않은 분보다는 조금 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밑에 있지만, 내가 아주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겠지만 좀 줄여주는 게 좋겠고, 내가 얼굴에 뭐가 좀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질 제거를 좀 해서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홍조가 있는 분은 그런 부분 자체가 또 자극이 돼서 얼굴이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얼굴에 자극이 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복잡하게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렸죠. 즉, 홍조가 생기는 거는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켜서 최소한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줄이는 게 좋겠고요.
치료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과도하게 커져 있는 혈관을 줄이기 위해서 혈관 레이저를 사용하면 좋겠고, 일단 염증을 확 줄일 수 있는 독시사이클린과 같은 약물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겠고요. 바르는 도포제인 슈란트라, 노젝스와 같은 약물을 꾸준히 사용해서 역시 염증을 줄이는 게 좋겠고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국소 도포제, 사실 장기간 발라도 크게 문제 없어요. 국소 도포제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치료하다가 언제라도 악화될 사항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악화 요인들을 조심해 주시고,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붉어지면 그때 짧게 뭐 레이저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홍조가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며,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